역사 그날 레미콘 파업 투쟁 20주년을 맞아서 오랜만에 함께 투쟁하셨던 동지들, 저한테는 다 이제 형님들이신데 오랜만에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그 영상을 찍어서 우리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시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자리가 그때하고 완전히 좀 많이 달라요. 예, 저기 입구가 같았는데 이게 리모델링을 해서 완전히 다른 건물 같으네. 처음에 와서는 몰라봤어요, 이 건물을. 전 건물하고 완전히 우리 진입로가 달라서 몰랐는데 지금 리모델링 했다고 그러니까 고민 생각해보니까 이제 좀 낯익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 건설 운송노조, 당시 레미콘 노조가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계기들과 내부적인 활동들이 있었는데, 일본 레미콘 노조가 이제 지원해주고 물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심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줬던 게 또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먼저 한국의 레미콘 노동자들이 투쟁했다는 얘기를 듣고 먼저 연락을 이제 해와서 그분들이 또 직접 한국에 와서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쌍용 레미콘에도 해고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을 보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는 이제 잘 몰랐는데 그런 거를 당시에는 쌍용 레미콘, 그러니까 쌍용양의 사장은 일본 사람이다. 그래갖고 우리 뭔 소리냐 했더니, 당시 일본에서도 이제 노조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태평양 양해가 있는데 그 태평양 양해의 도쿄 지사장이 지금 현재 쌍용 양해 사장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예전에 일본에서 노조 탄압을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레미콘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예, 그래서 쌍용 양해를 상대로 해서 한일이 같이 투쟁하자라는 논의를 우리가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에 그때 우리가 태평양 양해 주주총회에 맞춰서 갔었죠. 그렇죠. 그래서 태평양 양해가 이제 본사고 그 주주총회를 활용해서 한국에서 태평양 양해가, 그러니까 쌍용 양해가 얼마나 부도덕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폭로하자. 그래서 주식을 하나 사가지고 하나 사서 일본의 태평양 양해 주주총회에 직접 가서 쌍용 양해의 이 부당노동 행위를 폭로하자. 그래서 일본에 가게 됐습니다. 우선 그때는 실제 이제 우리가 총파업 투쟁이 끝나고 이제 조합원도 대거 줄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조직운영이 상당히 힘들 때예요. 그 당시에는 운수회도 노조가 재정적인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줬죠. 그리고 지금 얘기했다시피 이제 우리가 몰랐던 그 쌍용 시멘트 이제 최대 주주고 그 대표이사가 일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걸 압박하자 해가지고 주총에 참여해서 일본에서 이제 쌍용 시멘트가 이제 한국에서 이런 짓거리 하는 걸 알려내자. 근데 실제 뭐 벌써 회사 쪽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데 이제 주주들은 모르는데, 야 그거 뭐 그렇게 심하게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좀 태평양 양해에서 좀 쌍용 양해를 압박해서 좀 문제를 이제 푸는 걸로 전제로 갔는데 결론은 그렇게 안 됐지. 걔들도 그림이나 때문에 똑같은 놈들이니까 안 해주고,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일본 동료들이 또 한국에 오면 엊그제지만 쌍용의 본사까지 가서 네. 같이 투쟁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예. 저도 그때 아까 이제 노조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교류하던 초창기에 이분들이 조합원들한테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1인당 10,000원씩 이제 투쟁 기금을 걷어가지고
그때 이제 1,000만 원인가 막 우리한테 갖다 준 적이 있었어요. 1,000만 원 물론 이제 큰 돈입니다만은 지금은 노조가 이제 투쟁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집행할 수 있는 돈인데 당시에는 1,000만 원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거든요. 정말 그거 돈 받고 이제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진짜 막 눈물 나고 막 이제 그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일본 분들하고 일본 동지들하고 또 교류가 뜻깊었던 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한일 레미콘 노동자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을 이제 하고 해마다 일본에도 가서 같이 투쟁하고 한국에서도 와서 같이 투쟁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그 일본에 가서 한국식의 투쟁 구호 외치는 거 집회하는 거 일본에서는 이제 노동조합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 있어서 이제 신규 조합원들이 이제 투쟁의 경험이 이제 없다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근데 말하자면 한국식의 그런 투쟁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를 조합원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자연스러운 계기가 이제 됐었던 것 같고 이제 한국에 오면 일본에서 이제 그 코야노상이 고야노요? 예, 고야노상이 주문했던 게 일본 동지들 한국 가면 멀리서 왔다고 막 이렇게 봐주지 말고 빡세게 돌려라. 막 끌고 투쟁하는데 다 데리고 가라. 라고 해서 정말 개고생을 시켰던 기억이 저도 나는데 그렇게 이제 꼭두새벽부터 막 전국 다니면서 일본 동지들이 같이 투쟁하고 그 쌍용량의 본사 가서는 집회하면서 그 지금은 그 건물이 많이 리모델링 돼서 바뀌었던데 당시 막 주차 차단기도 막 박살이 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쌍용량의 사장 집이 동부 이천동에 무슨 배우 아파트라 그래가지고 거기 아파트를 또 쫓아가가지고 일본말로 막 데모도 하고 막 이제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이제 일본 분들이 오셨는데 어쨌든 뭐 우리 동지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여길 이제 진입하려고 그랬는데 이 앞에가 그냥 차단 막 설치해놓고 바리케트 치고 해가지고 몸싸움을 심하게 했어요.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는데 거기서 몸싸움을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진 못하고 그 조합원들이 이 도로에 쭉 깔려가지고 항의 집회하는 그렇게 이제 집회를 진행했었죠. 제 기억으로는 그 일부는 이제 주주총회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대우는 여기에서 이제 투쟁을 통해서 어쨌든 레미콘 한국의 레미콘 문제 해결해라 라고 이제 투쟁들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 또 마찬가지지만 어느 투쟁이 됐던 한국에서 했던 투쟁들은 꼭 희생자가 발생이 됐었고 거기에 따른 이제 부상자들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이 됐었고 여기 쌍용 시멘트 쌍용 레미콘 본사도 마찬가지였다 당시에.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일 노동자들하고 일본 노동자들하고 와서 여기 집회할 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근데 맞는 거 모르겠어요. 팔박적으로 와서 다이에이와 가꾸고 싫어? 맞아요 그게? 그거 팔박적 하면서 여기서 막 그 구호 외쳐가면서 여기서 집회하던 생각이 지금 문득 나고. 집회 문화가 틀리더라. 거기는 집회 문화가 실외가 없어요. 다 실내 집회야. 예, 그 옥내 집회지, 옥내 집회고, 한국은 다 이제 옥내 집회가 아니라 실외 집회인데, 한국은 실외 집회를 하면서 투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랬든 저랬든 싸움을 통해서 이제 쟁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일본은 2006년도에 가보니까 그러한 문화가 아니라 어쨌든 그 안에서 대화로다가 풀어내는 그만큼 조직이 힘이 있었다는 거죠. 노동조합의 힘이 있었던 것이고. 한일 레미콘 노동자 뭐 단결회방 그래가지고 종로 가서 꼭 돼지갈비 소고기도 안 먹고 꼭 돼지갈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조남선 지부장님도 같이 술을 하신 적 있으시죠? 예. 일본 분들하고. 아니 근데 일본말 못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술 먹었어요, 같이? 마주 앉아가지고. 옆에 이제 통역하는 사람도 아, 있으니까 네. 거기에 이제 같이 의지해가면서 대화 나누고 했죠. 막 같이 같은 직업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막 빠꾸 오라이 해가면서 막 처음에는 이제 보니까 통역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뭐 얘기하다 안 되면 간파이 해가면서 그냥 계속 하고 사진 찍고 막 그랬었던 것 같네요. 아니 그때는 그 이제 통역 갓도상 아줌마 말고도 네. 그 이게 이제 교포 뭐 2세, 네, 네. 3세 이런 분들 중에서 네. 한국말 좀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중간중간 껴가지고 네.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주고 예. 일본어 하시는 이제 학생 중에서 네. 또 와가지고 네. 중간중간에 껴서 해주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 교류가 됐지. 일본의 이제 지금 약칭해서 연대 노조라고 하는데 그 연대 노조가 이제 굉장히 개방적이고 진보적이었다고 생각되는 게 사실 일본 안에서 이제 교포에 대한 이제 제일 교포에 대해서 좀 폄하하고 그러는 분위기도 약간의 있을 텐데 이 연대 노조는 그 제일 교포들도 그 차별 없이 이렇게 다 같이 조합원으로 하면서 또 노조 간부로도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대기 원장님 말씀처럼 한국말 좀 가능하신 교포들 2세, 3세 이런 분들 같이 한국 올 때 동행도 하고 그러면서 하고 또 한국에서도 우리가 거의 통역비도 안 줬는데 이제 자원봉사식으로 우리 요새로 따지면 비정규직 투쟁하는 거죠 우리가. 그때 이제 연대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무료로 통역도 해주고 그런 분들 계셔서 노조가 운영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파업 이후에 뭐 이제 일각에서는 야 이거 한다고 뭐가 되긴 되는 거냐 너무 어려운 파업을 이제 하고 난 이후다 보니까 이제 그럴 때 일본의 이제 어떤 조금 더 발전된 노동조합 활동 사례를 보면서 야 우리도 노동조합 좀만 더 하면 저렇게 나아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보면서 이제 교류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네. 지금 건설 노조를 만든 게 네. 일본 운수연대를 보면서 배운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건설 노조만 해서 네미콘만 했잖아요. 네. 네미콘만 했는데 운수연대 노조는 가니꺼는 지금같이 네. 뭐 네미콘, 덤프 뭐 다른 것까지 해서 벌크 트럭, BCT 벌크까지 트럭도 다 하는 거야. 네. 그러면서 이렇게 조직 사업이 된다. 뭐 네미콘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건 건설 현장 전체를 좀 장악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운수연대가 하고 있더라고.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아 그래 그러면 뭐 네미콘 이외에 다른 것도 조직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 덤프도 하고 네미콘만 아니라 건설 현장 전체를 우리가 틀어줘야 된다. 네. 처음에 그게 2003년도인가 몇 년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갔을 때는 진짜 부럽더라고요. 아, 조합이 잘 돼 있고 단결 잘 돼 있고 또 회사에 막 목욕탕도 있고 막. 그렇죠. 그 노사 간의 협의체가 잘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면서도 이제 연봉도 세고 그래서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되고 참 부러웠어요. 그런데 19년도에 제가 이제 2차로 이렇게 방문해서 보니까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창기 갔을 때는 그 조합원들 만나서 서로 대화 나누고 이렇게 분위기 좋게 이렇게 다녔는데 19년도에는 구속된 사람들 면회 가고 거기 그 법원 쫓아다니면서 재판 받는 거 구경하고 막 이런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고 힘들게 지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면은 뭐 우리도 할 일이 많지만 우리가 또 좀 적극적으로 일본 연대노조 어려움이 있으면 좀 지원하고 이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이제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한일 레미콘 이제 연대 활동이 좀 어떻게 되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연대 사업은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좀 아쉬운 점이 좀 하나 있는데 이제 일본 2번 갔다 왔고 19년도에 이제 우리 조남순 지부장하고 이제 같이 갔다 왔는데 물론 이제 공안 탄압이 그 당시에 심하긴 심했어요. 막 이제 집행부들 다 잡혀가고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하고 이제 석방이 되더라도 가석방이 되더라도 노동조합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동조합 조합원을 만나면 안 되는 이런 조건으로 가석방되는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어쨌든 좀 새로운 마음을 좀 가져서 다시 새롭게 좀 활동들을 지금 같이 좀 힘있게 활발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
그 형제간에도 지내다 보면은 이제 싸우는 일이 많은데 20년 동안 뜻을 같이 하고 계속 교류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민주노조 운동 역사에서도 이 그냥 말로 하는 연대거나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뭔가를 배우고 하는 연대 활동을 이제 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 한일 레미콘 연대 사업은 굉장히 뜻깊고 앞으로도 좀 발전시켜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운수연대 동지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라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항상 어려울 때가 있으면 또 좋을 때가 있으니까 지금 위기 잘 극복하시고 항상 좋은 날이 있기를 여기서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세요. 운수연대 동지들, 정부의 탄압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걸 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극복하셔가지고 다시 우리가 노동자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기 대한민국에서도 지지하고 엄호하고 박수 치겠습니다. 운수연대 동지들, 위기가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번 위기를 잘 극복을 하셔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투쟁들에 한국에서도 지지하고 엄호할 수 있도록 좀 함께 하는 투쟁들을 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호상을 비롯해서 좀 그 일본에서 격한 투쟁을 했던 동지들 아마 지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일본 정부의 탄압이 심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한 10년 만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것 같으네요. 그래서 힘내시고 또 저희가 어려울 때 운수연대노조에서 이제 많은 도움을 주셨고 하다시피 이제는 또 건설노조가 많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운수연대노조가 부담 없이 좀 건설노조하고 의논을 하면서 일본 투쟁도 지원도 받으시고 좀 재정도 지원도 좀 받으시고 그러면서 이 힘든 시기를 좀 돌파해 냈으면 고맙겠습니다. 힘내시고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이 헤이 요와 아쿠 오시로 하이 헤이 요와 아쿠고 시로 하이 헤이 요와 아쿠고 시로 하이 헤이 요와 아쿠고 시로 시